저도 좋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지선에 저도 좋은데 이재명 몰아내고 우리가 당권을 갖고 이낙연이 당권을 장악하고 해서 야당하겠다는 겁니다. 옛날 야당, 이제 민주당에 뭐 우리가 민주당의 대주주다 이러고 이재명 몰아내겠다는 이 수작입니다. 안녕하세요. 맨인블랙 인사드립니다. 날씨가 이제 초여름이 되네요. 갑자기 후텁지근합니다. 아침에 비 온다고 해서 우산 들고 나왔다가 에이 괜히 짐 하나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지금 검찰이 조직적으로 반발을 하고 있네요. 막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거. 그냥 검찰 개혁을 우리 민주진영이라든가 진보 세력들이 많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새끼들. 일부 이재명계라고 분류되는 그쪽 말고 원래 거기 있던 놈들, 그 능구렁이 같은 이무기 같은 놈들은 이게 검찰 개혁을 안 하려고 하는 놈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검찰 조직 자체가 조직적으로 반발을 합니다. 대놓고.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이게 지금 선출된 권력도 아니고 그냥 시험 봐서 붙은 놈들이라고 내가 늘 그러죠. 그것도 임명된 놈들. 얘들이 국가가 조직을 개편하고 직제를 개편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걸 우리 그렇게 못해.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전부 파면시켜야죠. 그러면 공무원이 내 입맛에 안 맞으니까 나 그 일 못합니다. 그럼 그만둬야지. 검찰이 그만둔다고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자기들이 그만두면 대한민국이 망하는 걸로 이렇게 호도를 해요. 언론들이나 뭐든 막 범죄가 뭐 걔들이 범죄를 없애는 집단입니까? 이놈들이 범죄자들입니다. 이 집단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범죄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얘들이 범죄를 생산하고 그걸 주도 면밀하게 컨트롤해서 필요할 때 하나씩 흘리고 필요한 놈은 범죄를 저지르는데도 감춰두고 한동훈이 사건이 그런 겁니다. 그래갖고 뭐 포렌식을 못해서 혐의 없음으로 그냥 종결시켰습니다. 이거 죄가 있는데 그 거꾸로 유시민 이사장이 지금 1년형 실형을 구형했어요. 검찰이. 이야, 이게 지금 이 나라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무사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작입니다. 옆에서 지금 차근차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문재인 모두가 타깃이 될 겁니다. 이놈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뭐 죄가 있어서 그랬어요? 다 드러났잖아요. 다 조작된 뭐 논두렁 시계네 뭐 이러면서 이거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 좋을지. 그럼 민주당에서 지금 이거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 조속히 지금 아직 임기 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러면 얼른 이거 임시국회를 하든 뭐 정기국회, 임시국회야. 여기서 검찰개혁법을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무력화시켜야지. 이제 이대로 가버리면 이낙연계 이놈들이 지금 당권을 장악하려고 나섰습니다. 그 대전 국회의원 이상민이 있죠. 이 새끼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거 원래 저쪽 자민련 그쪽하고 그 이회창의 밑에 있다가 민주당으로 어떻게 들어와서 그 국회의원 된 놈입니다. 그 검사 출신이죠. 이놈이 갑자기 그렇게 막 이재명을 나가라고 뭐 어이? 지금 나올 때냐고. 송영길 대표가 서울시장으로 차출돼서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찬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서울시장에는 저는 김동연 씨를 이분이 서울시장에 나와야 경쟁력이다. 그런데 이분이 경기도로 나간다고 그러니까 뭐가 조금 제 생각이랑은 틀어집니다. 왜냐하면 서울이라는 데가 상당히 보수화돼 갖고 요즘에 송영길보다는 김동연이 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은. 근데 뭐 그쪽에서 계산할 때는 아닌가 봐요. 그리고 내가 여기저기 기사들이라든가 진보 진영 스피커들을 조사해 보니까 송영길 카드가 괜히 나온 게 아니고 윤호중이를 비대위원장을 시킬 때 윤호중이 내가 굉장히 이 새끼 나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고육지책으로 뭐냐면 지금 이낙연이가 비대위원장이 돼가지고 민주당 당권을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입성을 못하게 하기 위한 진짜 고육지책으로 윤호중이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보니까 이것도 이재명계랑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선거도 지금 지자체 선거도 들어가기 전에 송영길 흔들기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 우상호 뭐 이런 놈들.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이재명 지사가 처음에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이낙연계가 흔들어댄 거랑 똑같은 거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리 저도 좋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지선에 저도 좋은데 이재명 몰아내고 우리가 당권을 갖고 이낙연이 당권을 장악하고 해서 야당하겠다는 겁니다. 옛날 야당, 이제 민주당에 뭐 우리가 민주당의 대주주다 이러고 이재명 몰아내겠다는 이 수작입니다. 그런데 이놈들 꿈을
학살내줘야 됩니다. 우리 그 지지자들이. 이낙연은 이 정계에서 퇴출시켜야 될 놈입니다. 그리고 그 놈이랑 같이 이렇게 제가 그런 명단들을 한번 일부러 발췌해 왔는데 보면은 민주주의 4.0이라는 뭐 이런 만들었대. 이 18놈들이 4.0은 뭔 소린지 난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표가 누구냐면은 도종환입니다. 민주주의 4.0. 이것들이 입장문을 발표를 해요. 노골적으로.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송영길 전 대표의 명분도 가치도 없는 서울시장 출마에 반대한다. 이게 지금 단독 출마한 것도 아닙니다. 경선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게 박주민도 나오고 여러 명 나왔어요. 그러면 누구는 못합니까? 경선하는데 민주당에서 나도 한번 해보겠다고 나서면 돼. 저도 나오면 돼. 이 개새끼 이거 미친놈의 새끼들이. 근데 단독으로 이 사람이 후보로 추대된 것도 아니에요. 송영길이가. 이게 뭔 소리입니까? 그 도종환이 이 개새끼는 내가 그랬죠. 도종환이는 한 게 뭐 있냐. 접시꽃 당신 시 한 편 써갖고 차출돼갖고 국회의원 몇 선을 해먹는 놈이다. 그게 뭐 한 게 있냐.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은 실제 그렇습니다. 도종환이가 무슨 뭘 했어요. 그냥 시 써갖고 인기 얻어갖고 들어와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뭐 민주주의 4.0? 뭔 개 족같은 소리야. 4.0이 뭔지 그거부터 얘기해라 이 씨발놈들아. 그래갖고 미리 초를 칩니다 지금. 아니 당에서 한 목소리로 이 기자 으쌰으쌰 되는데 종로에 그만둬버린 놈이 누구예요? 되지도 않은 선거 나온다고 이낙연이 이 새끼는 멀쩡한 국회의원 당선시켜놓은 걸 지 몸대로 때려치고 나와서 뺏겨버렸잖아요. 이런 새끼 이걸 욕을 해야지요. 이렇게 스르륵 덮어놓습니다. 꼭 윤석열이 같은 놈들이에요. 지금 온통 질타를 받아야 될 놈은 이낙연입니다. 근데 왜 멀쩡하게 경선에서 나오겠다고. 나도 경선에서 떨어지면 서울시장 후보 못 되는 겁니다. 만약에 경선에서 이기면 그건 민주당원들이라든가 혹은 서울시 시민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지들이 이걸 미리부터 나오지 마라. 선거 패배했으니까 나오지 마라. 선거가 맨날 이기냐 이 개새끼들아. 너희들은 그러고 그 선거가 송영길이 때문에 졌냐? 이 새끼들 민주주의 4.0이 하는 이 새끼들 볼래? 이른바 이사장이 도종환이고 강병원이 이 새끼 뭐하는 새끼야? 고영인 이 새끼 저 안산놈이래. 이 새끼 너는 난 낙서운동 들어가 이 새끼. 내 지역구야. 김명현이 그 자리거든. 너는 이 새끼 뒤졌다 이 개새끼. 아주 이 새끼 선거 나오기만 하면 이 새끼 무조건 낙선운동 들어간다. 차라리 김명현이 당선시켜버릴 거다. 이런 개놈의 새끼. 이런 새끼가 이게 초선이거든. 근데 벌써 이놈이 절이 붙었네. 김종민, 맹성규, 신동균, 이광재, 정태호, 최인호, 최종윤, 한병도, 홍영표 이놈들이 이사진이래. 13명이 저 뭐 민주주의 4.0에 파벌을 만든 이낙연계 파벌을 만든 거야. 여기 김철민이 안양에 안산 국회의원 이놈들 모두 1순위 다음 총선 1순위 낙천 대상으로 이거 벌써 지금 당내 이미 우리 지지자들한테 찍힌 놈들입니다. 근데 이놈들이 주도적으로 지금 이재명 몰아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놈들이 선거운동을 하지도 않는 놈들이. 김민석이 이 새끼 예전에 그 뭐 김대중 씨가 모두 영입해서 선두주자죠. 운동권 뭐 미남에다가 서울대 총학생에다 해갖고 이 새끼 민주당 꼭 뭐 지가 민주당 그거 등록해놓고는 더불어민주당 그때 우리 손혜원 의원이 만들어서 그거 하니까 그거 고발한 놈이에요. 지가 민주당 그리고 편법으로 자기가 민주당을 승계했는데 이걸 갖다 가로챘다고 이러고 그거 저 혼자 하고 누구하고 둘이서 당대당 합당으로 들어왔다니까. 그래갖고 요새 국회의원 됐죠. 이 새끼가 지금 또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런 놈들이. 그래갖고 지금 운동권에 있던 내가 운동권 계속 그러지. 이 새끼들 쫓겨내야 된다고. 우상호 이 새끼가 모두 걔들이랑 모두 한패거리던데 이놈이 걔들이랑 짜고 지금 또 이 지랄을 하네. 그러면 선거는 이기는 선거를 해야 되는데 이놈들은 당권을 장악하는 선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잡자.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다 이런 거예요. 이놈들. 자기들 이러면. 왜냐하면 이재명으로 당권이 몰려가면 우리는 자동 퇴출이다. 그러니 무슨 수를 쓰든지 결사적으로 이거 막아야 된다. 그러면 선거가 들어가기 전에 미리 이게 막 이재명은 저 대선 참패 책임지고 나오지 마라. 송영길은 당대표였으니까 나오지 마라. 지들이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개새끼들이 지금 당을 갖고 좌지우지. 이거 예전 같지 않아요. 당에서 자기들끼리 우물락주물락 이렇게 하고 있던 시절이 아니에요. 젊은이들이 제가 늘 그러잖아요. 젊은이들이 참 대거 영입되고 그러고 참 제가 권리당원인데 그 권리당원하고 무슨 당원이야. 아이씨 그 이제 뭐 10평가 막 10만 평가 몇 표 차이로 그
그 권리당원의 표가 그 행사가 너무 작아요. 당원인데 당비 내고 사는데 내가 그 메모해놨던 거 오늘 방송할 때 그걸 생각지를 않고 왔네. 근데 그거 똑같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근데 걔들이 직제를 뒀어요. 더 높은 직제. 무슨 당원 그래갖고 권리당원은 이제 그냥 무조건 쓰레기들 모아서 민주당 지지하는 놈들 그물에 가둬놓자 이런 것 같은데 이 권한을 전부 같이 행사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이게 바로 풀뿌리 민주주의죠. 그래서 지금 당에서 그 일어나고 있는 그 작태를 이거 속히 막지 않으면은 이게 민주당은 끝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낙천운동 낙선. 그래갖고 이놈들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됩니다. 자, 그래 검찰이 제가 아까 초창에 검찰 얘기하다 이렇게 됐는데 조직적으로 지금 반기를 들었어요. 이거는 쿠데타예요. 왜냐하면 국가기관에 발령받은 공무원이 대놓고 국가기관에다 아직은 지금 문재인 정권입니다. 여기에다가 반기를 든 겁니다. 검찰 개혁하지 마라. 우리는 반대한다. 전국 지검장부터 김호수 모두 다 같이 이제 이게 자기들 사는 살림살이야. 이걸 반대를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런 개새끼들이 이게 지금 뭔 소리예요. 동사무소 공무원들이 지금 우리 동사무소 일하기 싫다 반대한다 우리 동장 저 사람 마음에 안 든다 반대한다 이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럼 잘라버려야지. 그리고 새로 가다 충원하면 됩니다. 왜 사람이 없습니까? 그 기술자들이라고 이건 특수통 뭔데 그 통이라는 게 음해하고 공작하는 걸 능수능란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 얘기했죠. 내가 에드거 후보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이가 반드시 이런 그 캐비넷에 있는 공작 서류를 갖고 협박하고 있을 거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 애들 이렇게 이재명 반대하는 놈들 전부 다 그 캐비넷에 범죄 행위로 아마 걸려 있는 놈들일 겁니다. 그래서 이거 까면 어차피 간다. 근데 우리나라 수사 지휘, 기소 편의, 수사 종결, 공소 취소, 기소 독점, 수사권, 자체 수사, 경찰 징계, 그 다음에 채임 요구, 이건 뭐야? 변사체 검시, 수사 개시 보고, 피의자 석방 지휘. 이게 그러니까 검찰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무소불위의 권력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줄이겠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줄임말로 검수완박 그러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소리인데, 그럼 수사권 이거 모두 다 없애겠다는 소리도 아니고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는 거예요. 기소는 해라. 수사는 경찰이 하든지 수사청을 별도로 수사 전문가들로 해서 하게 하든지 이 새끼들이 지들이 수사한다고 하니까 한동훈이 같은 일이 나오는 거예요. 저거 포렌식 못한다 못 푼다 안 해. 그리고 김학의 같은 놈이 누가 봐도 김학의인데 안 보인다. 지들이 수사하니까. 이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는 거예요. 니들이 수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따구로 수사하는데 어떻게 국민이 믿느냐. 그걸 안 뺏기겠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뭔 소리예요. 그리고 조직적으로 우리 못 준다 이러고 배째라 그러잖아요. 배째버리면 됩니다. 이것들은. 아니 세상에 대한민국이 검찰 나라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잖아요. 사람 숫자가 하도 대한민국 전부 5천만 국민이 다 국회의원 될 수는 없잖아요. 5천만 중에 반 뚝 잘라서 그러면 성인이라고 치고 2천만이라고 칩시다. 할머니 할아버지 빼고 1,000만 명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1,000만 명이 대의민주주의를 대의민 폐기하고 유튜브나 이제 SNS로 직접 민주주의를 해야 돼요. 이 대의민주주의라는 이 명분을 갖고 옛날에는 소통할 방법도 없고 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고 치고 지금은 할 수 있습니다. 직접 민주주의. 국민들이 날마다 유튜브 되고 어떤 정책에 대해서 검증하고 거기서 뭐가 도출되면 그대로 가면 돼. 이 새끼들한테 맡겨놓으면요. 아무것도 안 되고 지들 이속만 챙기고 이제 어느 때는 정말로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파기시켜야 될 때가 곧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 요번에 문재인 대통령, 무슨 절터? 내가 법흥사터가 지금 어디야? 근데 법흥사가 어딨어? 거기 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 새로 짓기 위해서 건축 자재 같은 거 갖다 놨나 봐. 근데 거기를 방문했나 봐. 건물 재료들이 많아서 거기서 좀 앉을 자리도 없고 이 새끼들 만약에 윤석열이나 이 새끼들 같으면 박근혜 같았으면은요. 소파 갖고 갔을 거예요. 대통령 간다고. 근데 그냥 가서 따라가고 앉을 데 없으니까 거기 어떤 초석에 앉은 거예요. 근데 이게 조계종에서 대대적으로 지금
그거 갖고 반발했어요. 자기네를 무시했다. 부처님 무시했다는 소리지. 님이 씨비다 이 개 중대가리 새끼들아. 이게 원래 터에 있던 것도 아니고 이제 자재에 실어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어디 앉을 자리를 그러면 이 비서관들도 그렇고 모시고 간 놈들도 하다못해 간이 의자라도 있다. 영부인하고 대통령이 갔는데 거기라도 앉으라고 이런 놈도. 근데 또 기사 신문 기사들은 존나게 무시간 대통령이 부처님 지르는 그 초석, 그러니까 주춧돌이지요. 그것도 원래 있던 것도 아니고 새로 지르려고 이제 실어다 온 거예요. 근데 또 물어봤대요. 누구한테 이거 앉아도 되냐고. 아, 여기 앉으시라고. 걔 저또 문화재도 아니고 돌덩입니다. 그거 그냥. 그게 뭐 대수예요? 이런 개놈의 새끼들이 이래갖고 사람을 트집을 잡고. 와. 윤석열이 술 처먹고 돌아다닐 때 그거 갖고 이거 한 적 봤어요? 이런 놈들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민주당에서 제거해야 될 국회의원들, 이 사람들 이름을 거명하고 이낙연, 박광원, 이 전화번호까지 다 불러줄 수 있는데 그냥 안 할랍니다. 박병석, 윤호중이는 요새 좀 놔둬봐. 박용진, 설훈, 송기현, 김진표, 김종민, 박범계, 오영환, 이상민, 윤영찬, 이소영, 전해철, 최인호, 홍영표, 거기다가 안산에 김철민이, 그리고 고영인이, 전해철이, 요것들. 나는 내가 안산에 사니까 요것들 내가 저기 낙선운동 들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쯤 하고서는 부처님 얘기 좀 하겠습니다. 아, 이제 자비로운 부처님. 근데 이 중새끼들 하는 행위가 부처님에 대해서 제가 이제 바로 그냥 들어가겠는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에피소드가 이 일을 하게 됐던 걸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게 잘 모르는 상황에서 출판사 사장이 이제 좀 보자 그래갖고 봤는데, 그때 마침 그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실 겁니다. 요새는 잘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 소설가 김정빈 씨라는 분이 계세요. 저보다 한 살 많은데, 김정빈이라는 분이 저기 장수 사람입니다. 전라북도 장수. 처음 봤죠. 그때 그리고 나한테 그 교회 집사라는 그 선배가 네가 해라 하고 사장을 소개해 줬었죠. 사장. 자기는 못한다고. 그래서 그 사장이랑 사장이 나오라고 그래서 이제 같이 가서 그 사장이 나랑 또 동갑이 돼. 근데 그때 김정빈 씨를 소개를 처음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아이고, 그 유명한 그 소설 단, 그 당시에는 옛날에는 단이 88년도인가 86년도인가에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의 베스트셀러. 60만 부가 80만 부가 팔렸던 책이에요. 근데 그 저자였는데, 이제 불교사를 이제 그걸 만화로 만들기로 해놨었는데, 그 출판사 사장이랑 또 뭐 또 좀 안 맞고, 또 이 만화가 교회 집사는 안 한다고 그래갖고 궁여지책으로 내가 그걸 가서 인사를 하고 그럼 새로 해봅시다 하고 해서 불교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당시 만화가들 중에서는 내가 불교에 대해서 제일 박학다식하다고 했는데 가서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김정빈 씨가 제 불교에 관해서는 초창기 스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작업을 2년간을 했어요. 그분이 이제 글을 초기 원고를 써주잖아요. 그럼 뭘 알아야지? 그럼 좀 물어봐 가면서 해야 돼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게 이런 뜻이다. 그럼 보통 우리가 만화를 그리거나 그럴 때 부처님이 대충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뭐 손 이렇게 하고 있고. 근데 이게 뭐 우리 그 개그로 왜 뭐 예수님이랑 부처님이랑 둘이 하토치기 해갖고 이맛박 맞게 하토치기 해갖고 뭐 예수님이 노름을 잘해가지고 계속 이겨서 이맛박 하도 맞아갖고 부처님 여기 부어갖고 이렇게 동그랗게 나왔다고. 그런데 맨 마지막 판에 이제 예수님이 한 판 부처님이 이겼대. 그래서 때리려고 딱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는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만 하고 이제 하도 그만 치자고 딱 이래갖고 부처님은 때려보지도 못하고 존나게 맞아갖고 여기 부어 올라갖고 예수님 딱밤 맞아서 그렇게 된 거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러고 있잖아. 아 이제 그만 하도 끝 이렇게 된 거야. 부처님은 못 때린 거야. 이렇게 하고 손 이러고 한 대 맞을래 이러고. 아무튼 그런 얘기인데 이게 수인입니다. 수인. 근데 이런 게 모두가 부처님이 손짓 발짓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수화지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이거는 어떤 때 이렇게 하고 있고 어떤 때 이렇게 하고 있고 그게 전부 의미가 있었어요. 난 몰랐죠. 근데 그 만화 작업을 하면서 하나씩 배운 겁니다. 그래서 한 2년간을 그 작업을 하고 또 이제 그 작업을 하고 불교 방송에 가서 뭐 인터뷰도 하고 뭐 여기저기 그게 상당히 괜찮은 반향을 일으켰어요. 팔만대장경을 만화로 만들었으니까.
근데 그때 그걸 한 후로 뭐 신문에다도 또 이제 불교 신문에도 만화를 또 연재를 했죠. 한 2년간. 거기에는 우리 그 도문 스님, 지금 해남에 가 계시대요. 도문 스님이 그 조계사 주지, 그 당시 부주지 때인데 그 도문 스님 도움이 좀 있었습니다. 원래 불교신문이라는 게 총무원장이 발행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조계사 주지는 참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조계사 주지라는 그 직책은 없습니다. 다른 절들은 주지가 있잖아요. 다른 절은 4년 임기로 다 주지가 있는데 불교 본산 조계사는 주지가 총무원장입니다. 그래서 거기 조계사 주지로 발령을 받아서 부임해 있는 사람은 엄격하게는 주지라는 조계사 주지 그러긴 하지만 대리인입니다. 거기는 불교 총무원장이 주지입니다. 그래서 근데 아무튼 우리 도문 스님이 그 당시 부주지로 있었고 그때 어느 정도 조계사 불교신문사에 영향력을 약간 끼쳐서 거기 연재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그 나름대로 많은 이제 그걸 공부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자료 수집 이런 거니까 공부는 마찬가지죠. 그게 뭡니까 불교신문에 연재했던 게 벽암록입니다. 벽암록에 대해서도 제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아마 풀어가면서 이 불교 얘기는 1, 2, 3, 4 이렇게 풀어가는 게 아닙니다. 아무데나 떼서 부처님 인멸할 때 열반 그때부터 시작을 해도 되고 태어날 때 해도 되고 어디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 나름대로 이제 이것도 깨달음이라면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 여태까지 어떤 큰 스님이라든가 뭐 달마가 이랬네 누가 이랬네 그 말에 대한 평가를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나는 그렇게 생각 않는다. 그 김정빈 선생이 저한테 전수해 준 거죠. 말하자면 그게 뭐 강제로 데리고 앉아서 뭐 그런 거보다는 만화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분이 글을 쓴 걸 내가 받아서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저도 모르는 걸 어떻게 그림을 그려. 그림을 알아야 그리지. 내용을 이해를 해야 그림을 그리죠. 그러다 보니까 엄청 고생하면서 책만 보고 있어도 그게 공부가 될 텐데 그때는 젊은 때니까 95년도인가? 근데 이걸 또 시골 그려야 되잖아요. 그러나 머릿속으로 꼭꼭꼭 다 박혀버린 겁니다. 그때는요 불교사에 그냥 거의 정통하다시피 했는데 지금 다 잊어버린 거예요. 오죽하면은 그 제 책이요 이게 스님네들 초심자들 이걸로 공부합니다. 굉장히 그 스님네들한테로 칭송을 받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어느 사찰이나 가면은 내가 이 책의 저자 누구 최아무개입니다. 그러면 아주 큰 손님은 아니라도 뭐 차라도 대접받고 융숭하게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저도 사람인지라 또 가까운 스님네들이 있죠. 이제 정확하게 저는 불교 신도로 등록된 적은 없습니다. 종교 어디도 제가 그 종교인으로 해본 적이 없어요. 군대에서는 예배당 다녔죠. 훈련하고 그럴 때 그리 도망가면은 괜찮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예배당이 생겨서 뭐 가끔 가본 적이 있고 그 후로는 다닌 적이 없습니다. 근데 불교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차근차근 앞으로 어떤 불교를 가르치는 선생 그런 거 말고 같이 의논하듯이 제가 얘기를 할 겁니다. 그게 그거였구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부처님이 어느 정도 공덕을 쌓은 후에 부처님으로 태어나셨냐면 사아산키야. 그러니까 10만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아산키야라는 게 아승지. 그 인도 말입니다. 아승지라는 게 이제 한문으로 그리고 산스크리트어로는 아산키야라고 그러는데 1아산키야가 우주가 완전히 생겨났다 완전히 소멸해 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1아산키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주가 언제 생겨난지도 모르고 몇 년인지 뭐 대충 막 몇십억 년이 몇백억 년이 막 그러잖아요. 그게 생겼다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거 한 번 사라졌다가 또 생길 때까지 그게 몇백억 년인지 몇천억 년인지 알게 뭐야. 그게 1아산키야예요. 그런데 4아산키야. 사아승직업 그러니까 그걸 지나고 신망겁을 지나고 그렇게 수행을 해갖고 이 석가모니가 부처가 됐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상상하면 그 인도 놈들 뻥은 중국 놈 뻥 그러죠. 이 세상에서 최고의 뻥은 인도 뻥입니다. 거기는
감히 대적할 그 수가 없어. 그러면 일겁이라는 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 아산키아 정도는 우주가 사라졌다,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거고, 일겁은 또 뭐냐면은, 참나, 이거. 이제 이 뭐냐면, 가로, 세로가 12km. 그러니까 큰 돌멩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바위가, 가로, 세로가 육면체죠. 정육면체. 12km, 그러니까 돌 크기가. 그 정도 돌이 있는데, 이거를 뭐 어디서는 뭐 19km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를 하늘에서 선녀가 옷이 잠자리 날개같이 얇은 걸 입고는 100년에 한 번 내려옵니다. 와서 그 바위를 그 옥기스로, 그 짧은 옥기스로 샥 훑고 지나가. 그냥 가버린 거야. 그래갖고 그 바위가 다 닳아져 버릴 때 그게 일겁입니다. 이런 씨. 그러면은 이걸 빼빠로 문질러서도 그걸 사방 12km짜리 정육면체를 갉아버리려면 언제까지 할지 모르는데 100년에 한 번, 날마다 오는 것도 아니야. 100년에 한 번 하늘에서 내려와서 옷깃이 샥 문지르고 그냥 올라가 버려. 그래서 그 바위가 다 닳아져 버린 게 일겁입니다. 그러니 10만 겁, 1겁도 아니고 10겁도 아니고 이래갖고는 그게 다 닳아져 버릴 정도 시간, 아까 그 아산키아 지나고도 그 정도로 공덕을 쌓아가지고 시달타 태자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에요. 그 많은 시간 중에. 그러니까 불경을 보면요, 뭐 화엄경, 법화경, 무슨 경, 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경이 그 석가모니가 자기가 전생에 이런 적도 있고 이런 적도 있다, 이 얘기를 해놓은 걸 경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직접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이게 지금 경전이 석가모니가 말할 때 쓰여진 게 아니에요. 불멸 후, 석가모니 죽은 후 제자들이 우리 스승님 말씀을 적자. 예수님도 그래, 성경도 그래요. 그래가지고 안한존자라는, 안한다, 부처님 사촌 동생입니다. 굉장히 미남이고 여자들이 막 벌떼같이 따랐대요. 그래갖고 여자도 많이 따먹었던 것 같아. 그 여자한테 잡혀가 갖고 뭐 따먹기 직전에 뭐 탈출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근데 했을 것 같은데 안 했다는 식으로. 아무튼 부처님 이게 시자지요. 직접 모시고 다니면서 다른 제자들은 못 봐서 그러니까 회장 차 운전수 같은 거죠. 뭐 회장 차 운전수는 뭐 기생집에도 다니고 그러고 다 볼 거 아니에요. 그거랑 똑같은 게 안한존자가 이제 그걸 구전으로, 그러니까 이거 글로 우리 스승님 돌아가셨는데 뭐 남겨야 될 텐데 어떡하니까 10대 제자들이 네가 제일 많이 아니까 네가 계속 붙어 다녔으니까 그 얘기해라. 그래 이제 안 하니 이랬다 저랬다 할 때 이제 적은 겁니다. 그게 초기 불전이에요. 그러면은 안 하니, 그러니까 경전 보면 여시아문하사옵고, 여시아문, 그러니까는 열애가 말을 하기를 이렇게 말했다. 나한테 여시아문부터 시작합니다. 불경은. 여시아문. 석가모니가 이렇게 말을 했다. 어디 가서 어쨌다. 아미타불 간섭,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게 왜냐면 안한다가 내가 그때 이렇게 들었다, 이 말부터 하고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경전이. 그러니까는 부처님이 했던 그 얘기를 돌아가신 후에 한 거를 미루어 짐작해서 야, 부처님 생각은 이랬을 것이다 하고 또 살 붙여갖고 막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지요. 경전이 부처님이 직접 그런 뜻으로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뭐 맞겠지요. 근데 그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그거 없어요. 그 보통 경율장 논장, 이저 경전이 경장 율장 논장 이 세 개를 다 터득을 하면 삼장법사라고 그래요. 손오공 삼장법사 알죠? 그게 3장을 다 공부해서 박사가 되면 그때 삼장법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교수 정도 되겠죠. 그 수행자랑은 좀 틀려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수행자가 그걸 했겠지만은 경장은 이제 부처님 말씀이지요. 경장, 율장. 그건 이제 법률이지요. 말하자면 승려들이 지켜야 될 그 강제성은 그렇게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다, 가능하면 이렇게 해라, 이런 식이에요. 무슨 성서 이런 데는 십계명에 뭐 이렇게 안 하면 지옥에 가서 넌 뒤져버린다 막 절단내버리잖아요. 근데 불경의 그 경장 율장은 어드바이스, 이렇게 살지 말아라, 이게 좋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논장은 이제 부처님 말씀을 갖고 그 큰 스승들, 그러니까 큰 스님들, 제자들 모두가 이제 논쟁을 해서 결론을 도출해 놓은 것들. 그게 논장입니다. 그래서 경율론. 이 세 개가 근간을 이뤄서 추측이 되는 겁니다. 그런 때 이제 부처님이 이래요. 그 법부경이니 뭐니 이런 것도 또 부처님이 어떤 개송을, 그러니까 부처님이 시를 썼겠어? 그렇게 뭐 한마디 해놓은 것을 이제 이랬다 어디서 그러면은 그 소리를 듣고서는 막 이제 살을 붙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대표적인 것 중에 어떤 거 하나가 생선 싼 종이에는 생선 비린내가 나고 향료를 싼 종이에는 향기가 난다. 그러니까 사람 행실에 대해서 이런저런, 그리고 독화살에 대한 비유니 뭐 독화살 이런 거 우리한테 지금 현재 우리 민주당이나가 현재 우리 지금 윤석열의 정치를 우리가 탓을 하고 이럴 때 이런 게 있어요. 독화살에 대한 비유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화살을 맞았어. 독화살을. 그러면은 우선 우리가 생각할 때 빨리 독화살을 빼갖고 치료를 해야 맞잖아요. 오늘 죽으니까. 근데 이 맞은 놈이 이거 어디서 날라왔나 빨리 찾아라. 그리고 이 쏜 놈 찾아라. 어디서 날라온지 방향을 진두지휘하고 있으면 그러다 죽어. 원인이 생겼으면 그거부터 우선 처리하고 그 다음에 차후에 나중에 이걸 정리를 해야 돼. 그런데 우리 지금 정권에서 그걸 못하고 활 어디서 쐈나 찾아봐라. 화살 맞아갖고 그 지경하다 지금 이게 다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권에서 독화살 맞아버렸는데 독화살 치료를 해야 되지. 독화살 어디서 날라왔지? 우왕좌왕하다가 이 지경 된 겁니다. 근데 아무튼 이 부처님의 생애 이걸 보면 이제 그 카필라바투 성에서 부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고 그 여러분들이 많이 잘 알 거예요. 근데 나는 알고 딴 사람이 모를 수도 있잖아. 부처님이 탄생설화부터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누가 해도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의견이 갈라지질 않아요. 나보다 더 똑똑한 스님이건 혹은 대학의 교수가 불교학을 전공하는 교수가 가르치건 이 탄생설화는 똑같습니다. 나중에 경전을 갖고 해석을 할 때 약간의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왜냐면 다 알지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샤카족. 그러니까 지금 네팔입니다. 네팔. 부처님이 인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네팔 사람입니다. 지금 위치로 보자면. 근데 그래서 인종도 약간 틀려요. 인도인이랑. 거기 사람들이 미얀마 쪽이랑 거의 아마 가깝습니다. 덩치라든가 이런 것도 그 종자가 약간 틀린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거의 섞여갖고 인도 사람이네 뭐네 이렇게 다 그게 그건데 네팔 사람들은 그래도 좀 달라요. 근데 거기 카필레바투 성의 작은 성이지요. 말하자면 이게 뭐 엄청난 데가 아니에요. 부족인데 석가족이죠. 석가족 한문으로 거기에 이제 왕자로 태어났죠. 빈비사라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석가모니 아버지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추운 나라예요? 안 춥죠. 네팔은 안 춥죠. 이제 고원지대로 네팔 이제 카트만두 쪽으로 북쪽으로 더 올라가면 거기도 밑에는 안 추워요. 보니까 내가 가봤거든. 히말라야 올라가면 춥지 밑에는 그렇게 안 추워요. 그리고 내가 그때가 3월인가 갔는데도 안 추워 더워 밑에는. 그리고 그 사람들 말에 의하면 해발 4,000m까지도 사람이 산대. 오 미쳤어. 8,000m잖아 에베레스트가. 그러니까 중간 그거 어떻게 사니까 물 나온대. 왜냐면 눈이 녹으면서 내려오는 거니까. 우리가 보면 4,000m에 어떻게 샘이 있겠어? 근데 샘이 있대. 8,000m에서 눈이 내리면서 지하수가 될 거 아니야. 4,000m나 더 밑에 있으니까 당연히 물이 있지. 그래서 산다고 그러면서 와 대박이다. 아무튼 그 네팔 거기서 작은 왕국에서 이 시달타 태자가 태어나가지고 여러 가지 사문유관이라고 이제 뭐 편안하게 살고 정반왕. 그러니까 전륜성왕이 날 거라고. 전륜성왕이 뭐냐면은 다 이거 얘기가 너무나 가지를 쳐서 얘기가 한 가지 얘기도 하루 종일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부처님이 태어날 당시에 발바닥에 마차바퀴 같은 이런 낙인이 찍혀 있었다고 그래.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바퀴 마차바퀴를 굴리면서 가면은 누가 막을 수가 없는 큰 힘을 가진, 그러니까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영웅이 탄생했다고 그런 거야. 근데 이 빈비사라 왕이 이놈이 지금 우리나라를 인도를 정복할 큰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러고 사는데 갑자기 이제 착해져 갖고
뭐 나는 도 닦아서 뭐 성자가 되겠다고 막 그러니까 그 못하게 하려고 별짓을 다 해요. 여자 붙여주고 뭐 붙여주고 막 엄청나게 해서 장계도 보내갖고 이제 야수다라 광비 결혼시켜서 애기도 낳고 살고 그러는데 세상을 못 보게 밖에를 못 나가게 해요. 지금 제가 법보신문에 사파 그리고 있는데 그거 이 대목 그리고 있네. 바깥 사람들 더럽게 살고 거지들 그 보면은 이 왕자가 헛꿈꿀라. 그러니까 세상은 다 이렇게 편하고 좋다 이거만 있고 멋있게 해서 그냥 여자들은 붙여주고 날마다 오입질하고 그냥 신나게 살게 해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 성 밖에 나가서 보니까 뭐 경전 같은데 어디서 보면은 일부러 뭐 신계에서 그 아버지 그 정반왕이 정반왕이라는 게 이게 정반 말 그대로 밥입니다. 밥, 쌀밥. 정갈한 밥. 이 왕이 부처님 아버지 이름이 정반왕이에요. 쌀밥왕입니다. 쌀밥. 그러니까 농사 짓던 그 시기라서 그 쌀이 중요했나 봐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불교사는 동화처럼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요 근래에 출몰해 갖고 아주 혹세무민하는 이 중놈들 이 새끼들을 두드러 잡는 내가 강의를 할 겁니다. 불교가 뭔지 석가모니가 뭐라고 했는지 그러면 이 중놈들이 얼마나 나쁜 놈이고 마귀들인지를 낱낱이 밝혀주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석가모니가 뭘 해서 어째서 어떻게 수행하고 어떻게 살아라 이걸 우리끼리 같이 얘기하다 보면 중들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근데 그 중에는 아주 공덕이 넓고 훌륭한 스님들이 많아요. 석가모니가 시킨 걸 다 하진 않더라도 요즘 이 조계종단의 이 중새끼들 저는 과감하게 중새끼들이라고 합니다. 내가 다 아는 놈들 많아요. 거기 가면은 아이고 최하백님 뭐 이러고 맞잖아. 근데 그러면 뭐합니까? 중새끼들인데 훌륭한 스님들 말고요. 스님들한테는 제가 스님이라고 합니다. 합장합니다. 근데 조계사에 있는 놈들 특히 자승 머리 길고 오입질하고 댕긴 놈 종상 불국사 주지함 석굴암 주지 아무튼 개같은 새끼들이 바글바글 노름만 하고 막 그런 놈들이 내가 이름도 나중에 대줄게 어떤 놈들이 하는지. 감사합니다.